쓸모아. 지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직접 서한을 보내서 한국산 진단키트 320만 개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불만을 가지고 자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압박했습니다. 8천만 인구를 거느린 중동 최고의 시장이라 불렸던 이란은 가장 인기 있던 삼성과 LG의 제품을 진열대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이란의 모하마드 자파르 정보통신기술부 법무국장은 지난 2월 국영 프레스 TV에 나와 이란은 삼성 임직원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삼성 스마트폰을 이동통신망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란은 환자 수가 2만 명이 넘으면서 쇼핑몰을 입원실로 개조할 정도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자금도 없어 IMF의 6조 원의 긴급자금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판별하는 것도 진단키트가 모자라기 시작하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은 그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던 한국에게 대통령이 나서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알리피리 주한 이란 대사관 공사는 이란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한국은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것에 대한 위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은 한때 한국에 날을 세웠지만 이제는 오랜 관계를 말하며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도 한국의 대응법에 주목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20일 국영방송에 생중계된 대응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의 몇몇 경험을 철저히 연구했다고 말하며 한국이 감염자에게 사용한 의약품 종류나 전략에 대해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적용의 성과를 본 대규모 검사와 추적 전략을 베네수엘라도 주말 사이에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진단검사 계획 등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를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며 공식적으로는 마두로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음에도 마두로 정권은 한국식 대응을 호평한 것입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주요 일간지 에루니 베르사유도 이날 위기를 막기 위한 한국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의 드라이브스루와 스마트폰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에루니 베르살은 IMF 금융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까지 언급하며 한국 시민들의 협조로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 후 어려운 시기에 모든 나라가 따라할 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일본인으로부터 시작되어 23일 현재 514명이 판정을 받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료장비가 현재 부족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 국립병원 의료진이 파란색 비닐 우비를 입고 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사진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우비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며 도시 전체의 개인보호 장비가 10벌밖에 없어 비닐우비 100개를 100만 루피아에 구입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지금 진단키트가 부족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HO와 미국, 중국 등에서 지원받은 진단키트로 현재까지 1651건의 검사가 진행됐지만 아직도 3천여 명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병상도 부족해 일부 호텔을 격리시설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방역에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한국에 SOS를 보냈습니다. 한국을 돈독한 형제국이라 여기며 이번 위기에서 가장 믿을만한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것입니다. 20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의 진단키트 20만 개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방호복도 한국에서 원단을 들여와 현지 한인 봉제업체 등을 통해 50만 벌을 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이웃나라와 달리 절차만 강화했을 뿐 한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한국과 같은 대단한 국가를 친구로 둬서 믿음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으면서 여론이 약화된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진단키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자신들도 뛰어난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며 한국의 손을 내밀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베트남 유생 및 역학 책임을 맡은 전문가는 베트남과 한국 진단키트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진단키트는 검사 후 결과가 24시간에서 48시간이 걸리지만 한국 진단키트는 불과 6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응웅엔 탄농 건강부 차관은 한국 측의 빠른 진단키트와 시험 장비를 이용해 베트남의 검사 결과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베트남도 최근 숫자가 빠르게 늘면서 지금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한국의 진단키트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세계의 비판을 받은 일본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20일 대담에서 자국의 상황을 비판하며 이제는 한국에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정보를 제공받아 대책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는 아베가 지금 매우 힘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한 일본인은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일본에게 이런 직설을 날렸습니다. 일본은 수치로 봤을 때 막는데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렇다면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달라는 세계 각국의 요청이 들어와야 할 텐데 정작 문의는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이쯤 되면 아베 정권은 세계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닐까. 한때 한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심지어 대적했던 나라들도 이번 위기 상황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다급히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노하우를 전수받겠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의 방식대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